정치자금법 위반한 게 제 잘못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민주 진영 안에 있는 유튜버들에서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촉법평론가라는 타이틀에 대해 개거품을 물더니 정말 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정민철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방송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남을 공격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비판은 스토킹 범죄 형식의 언어라고 했고 심지어 데이트 폭력에까지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검증받기 시작하자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청년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을 마련하겠다며 개인 계좌를 올린 사람도 본인이고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며 실제 입금이 발생해 반환 공지를 낸 사람도 본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본인인가 봅니다. 모금은 자신이 했고 잘못도 자신이 인정했는데 정작 방송에서는 자신을 비판한 민주진영 유튜브들이 너무 잔인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의 비판은 스토킹이고 자신을 향한 검증은 집단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민철이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민주진영 시민들 사이에서 이번 논란이 단순히 당일 모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민철이 2025년부터 개인 계좌로 받아온 후원금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과거 후원금까지 정치자금으로 판단될 경우 전액 몰수나 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민철은 정말 비판이 아파서 울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받아온 후원금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걸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한 게 제 잘못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민주 진영 안에 있는 유튜버들에서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든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후원을 국회의원들처럼 받아서 어떻게 마련해보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3분 만에 지웠어요. 3분 만에 지웠고 바로 반환하겠다 올렸는데 민주 이대남이라는 채널의 이든 뭐 여러 제가 마음에 안 들겠죠. 제가 저를 싫어하는 민주지형의 그 유튜브 채널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그 웹자보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극우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걸 캡처해서 올리면서 와 정민철 이렇게 공격받네, 민주지향 안에서 이렇게 공격받네 정민철이, 야 보수로 넘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극우 진영의 유튜버들이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사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민철은 얼마 전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을 마련한다며 자신의 개인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돈을 보내서 기탁금을 마련해주고 자신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선거의 목적과 돈의 사용처, 후원을 요청한 대상과 개인 계좌까지 한 장의 게시물 안에 너무나 친절하게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문제가 터지자 정민철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 기가 막힙니다. 정민철은 정치를 처음 접한 평범한 청년 당원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으며 이번에도 다시 당 지도부에 들어가겠다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거 자금을 모으면서 개인 계좌로 직접 받아도 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답니다.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당의 규칙을 만들고 당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다른 정치인의 잘못을 판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자신이 받을 돈에 적용되는 법은 돈부터 받고 나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정치 진입 장벽의 부당함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기탁금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확인하지 않고 개인 계좌부터 올리는 것은 그냥 무지이자 준비 부족입니다. 그런데 정민철은 방송에서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3분 만에 지웠어요. 3분 만에 지웠고 바로 반환하겠다 올렸는데 3분 만에 지웠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마치 3분 만에 삭제했으니 문제가 거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입장문에 적힌 반환 대상 시간은 몇 분입니까?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입니다. 입장문에서는 10분이고 방송에 들어가자 갑자기 3분이 됐습니다. 장난칩니까? 여기서 핵심은 3분이냐 10분이냐가 아닙니다. 3분 안에 받은 돈은 괜찮고 10분 동안 받은 돈은 불법이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입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환 공지까지 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반환 기준은 더 황당합니다. 정민철은 오후 2시부터 2시 10분 사이에 들어온 돈만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밖의 입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2시 10분까지는 정치 자금이고 2시 11분부터는 자발적인 콘텐츠 후원입니까? 정치 자금이 신데렐라도 아니고 시계가 넘어간다고 돈의 목적이 마법처럼 바뀝니까? 그런데 정민철이 왜 유독 3분과 10분이라는 시간에 집착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가 민주시민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민철은 이번 사건을 당일 몇 분 동안 벌어진 짧은 실수로 가두고 싶었을 겁니다. 정민철은 이번에 처음 정치에 뛰어든 평범한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미 2025년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고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민철은 단순히 정치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부 논평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기 위해 직접 선거에 출마했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당내 권력을 얻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정치 콘텐츠에 개인 계좌 후원 안내를 계속 올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돈을 모두 자발적인 영상 후원이라고 부르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른 정치인들도 정치 방송을 하나씩 만들고 영상 아래에 개인 계좌를 올린 뒤 정치 자금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제작비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도, 당대표 후보도, 최고위원 후보도 모두 개인 계좌를 공개해 돈을 받은 다음 자발적 후원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괜찮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정치자금법은 왜 존재합니까? 정치자금법이 엄격한 이유는 정치인이 돈을 받는 순간 그 돈이 단순한 호의인지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한 대가인지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지 겉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이름보다 실제 목적과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봉투 겉면에 영상 제작비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 안에 돈까지 자동으로 영상 제작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정치적 진로를 분명히 밝힌 사람이 정치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 정민철의 정치활동이나 향후 선거 출마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온 돈이 확인되고 그 돈을 받은 과정이 적법한 정치자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문제는 이번 10분 동안 들어온 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후원금까지 조사 대상이 되고 그 가운데 위법한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는 몰수나 추징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정민철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처음에는 이번 사건만 3분짜리 실수로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게시물을 3분 만에 지웠다. 10분 동안 들어온 돈은 돌려주겠다. 그 정도로 선을 긋고 사건을 닫고 싶었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3분 동안의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2025년 이후 정민철이 받아온 후원금의 성격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민철이 유독 3분과 10분에 집착했던 이유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 후원이라는 네 글자도 모든 질문을 지워주는 마법의 주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 하나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모든 정치인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보내준 돈이라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정치자금법이 가장 경계하는 통로를 영상 후원이라는 간판 하나로 활짝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위험한 겁니다. 돈의 액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개인적인 인기와 정치활동의 경계를 흐린 채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 위에 정민철의 과거 후원금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정민철이 자신의 행동을 차분하게 설명하기보다 자신을 비판한 민주진영 유튜브들을 원망하며 그토록 격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비판이 아파서 울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은 이번 10분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시민들이 2025년 이후에 후원금까지 거꾸로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뒤늦게 일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깨닫고 겁이 났던 걸까요? 본인이 정말 두려워한 것은 유튜브의 비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발적 후원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과거의 질문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민철은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비판을 두고 스토킹 범죄 형식의 언어라고 했고 심지어 데이트 폭력에까지 비유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짜증나고 미운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남의 진심은 자신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의 비판은 범죄적 언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팩트체크를 당하자 나를 싫어해서 공격한다.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의 마음은 함부로 짓밟아도 되고 자신의 마음은 모두가 조심스럽게 보듬어야 한다는 겁니까? 유시민의 비판은 스토킹이고 정민철의 개인 계좌를 검증하는 것은 집단 공격입니까? 자신이 남을 공격할 때는 용기 있는 정치평론이고 자신이 비판받으면 잔인한 내부 총질이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에도 최소한의 간격은 있어야 합니다. 정민철은 유시민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 아닙니다. 유시민의 의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되자 이번에도 사실관계로 답하지 않고 비판한 사람들의 의도를 공격했습니다. 나를 싫어해서 그런다. 논리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도망치는 곳이 바로 상대의 마음속입니다. 사실을 반박할 수 없으니 의도를 의심하고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니 비판자를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민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계엄군이 서울대학교 학생회실로 들이닥쳤을 때 사람들이 모두 피한 사무실을 홀로 지키다가 붙잡혀갔습니다.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며 끌려갔고 군 복무 중에는 자신을 만나러 오던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절망 속에서 삶을 끝내버릴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정치적 비판을 향해 정민철은 스토킹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 짜증나고 미운 것이라고 속마음까지 단정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삶과 진심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인 계좌 문제로 팩트체크를 받기 시작하자 갑자기 같은 진영에서 어떻게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기이합니다. 자신은 같은 진영 인사들을 향해 기관총처럼 말을 난사해놓고 자신에게 질문 하나 돌아오자 갑자기 전쟁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잭나이프를 먼저 꺼내 휘두르던 사람이 자기 손끝이 한번 베이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처럼 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야 촉법평론가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알 것 같습니다. 남을 공격할 때는 성인이었고 자신이 책임질 순간에는 갑자기 보호받아야 할 소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자신이 던진 말이 돌아오는 공간입니다. 남을 향해 던진 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돌아옵니다. 유시민이 살아오며 겪은 고통이 그의 모든 주장을 자동으로 옳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시민 역시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에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스토커와 데이트 폭력이라는 모욕을 던져놓고 자신에게 돌아온 사실 확인은 잔인한 공격이라고 울어서는 안 됩니다. 정민철이 정말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면 눈물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울어도 됩니다. 다만 울기 전에 장부를 공개하고 피해자를 자처하기 전에 책임부터 지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정치인의 눈물은 책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은 잘못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정치인의 눈물을 보고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원칙을 지켰고 어떤 책임을 졌으며 자신이 뱉은 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암에서는 눈물이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장부와 책임만이 정치인을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